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테슬라가 급락하고 있는데, 그래서 테슬라 주주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실 것 같고요, 어려워 하실 것 같은데, 테슬라에 대해서 좀 집중 분석해서 결론은 뭐냐, 지금 보유를 계속 해야 되냐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테슬라가 며칠 전에 막 급락했었죠. 테슬라 주가의 수요에 대한 우려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에 대한 인수로 인해서, 그죠, 테슬라 주주를 굉장히 많이 팔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9%나 급락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지난 목요일.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투매가 투매를 불러오는 뭐 이런 감정적인 매매보다는 냉철하게 분석해서 앞으로 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대형주 있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등등 주가 흐름을 좀 자세히 분석을 해봤어요. 기준은 2010년 2월 코로나19로 인한 급락 이전 상태를 기준으로 얼마나 올랐는지, 얼마나 하락했는지, 지금 상태는 코로나19로 인한 급락 직전의 기준에 비해서 어느 정도 주가의 위치에 있는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애플입니다. 애플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요 시점 이후로 120% 상승을 했고요. 많이 오르지 않았으니까 하락도 작았어요. 마이너스 28%로 가장 양호한 흐름입니다. 다음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한 80% 밖에 못 올랐어요. 요번에 이제 하락으로 마이너스 32% 하락을 했어요. 팬데믹 직전의 상태에 비해서 아직은 거리가 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다음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팬데믹 직전 상태부터 고점까지 72% 정도 올랐고 마이너스 56% 하락해서 팬데믹보다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팬데믹 최저점 부근이야. 아마존이 상태가 메타 다음으로 가장 나빠요. 다음은 이제 구글입니다. 역시 팬데믹 전 이후도 97% 급등했고요. 42% 하락을 해서 아직은 팬데믹 직전까지 내려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거의 이제 그 부근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엔비디아 팬데믹 이후 335% 급등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제가 계산기 두드려 계산한 거예요. 고점 대비는 이제 한 56% 하락한 상태고, 그래도 얘는 가장 양호하죠. 엔비디아는 제가 메타버스 관련주로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테슬라는 팬데믹 직전부터 543% 상승했어. 거기서부터 70% 내렸어. 그런데 아직 팬데믹 직전까지는 아직 뭐 여유가 있어요, 그죠? 고점 대비는 가장 많이 하락을 했는데 팬데믹 급락 직전을 기준으로 하면 아주 나쁘지 않죠. 예를 들면 애플, 엔비디아 다음에 테슬라로 좋아. 아마존이나 구글이 더 나빠요. 요거리가 더 가깝죠. 많이 오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많이 내린 거지. 그 다음에 아마존은 뭐 아예 팬데믹 저점까지 내렸으니까, 그죠? 애플하고 비슷해, 애플하고. 근데 애플은 오른 게 없잖아. 오른 게 없는데 애플하고 비슷해. 테슬라는 사실은 많이 올라서 많이 내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큰일 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테슬라 끝났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말들이 많은데, 사실 어때요? 이 시장 자체가 그런 시장이었던 거야. 어마어마한 급락 시장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메타가 가장 안 좋아. 팬데믹이 일어난 직전부터 73% 오르고 나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 하락해서 얘는 이 저점도 깨고 내려왔어. 저점도 한참 깨고 내려와서 그래서 메타가 가장 안 좋고, 두 번째 아마존이 안 좋고,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슬라는 가장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여기서 막 추격 매수 하신 분들이 가장 고통이 크겠죠. 자, 요걸 이제 표로 만들어 봤어요, 제가. 애플 피크 2020년 팬데믹 직전부터 120% 정도 올랐는데 고점 대비 28% 내렸다. 구글 97% 올랐는데 최고점이 2021년 11월이야. 애플은 2022년 1월이고 한 두 달 차이 나죠. 구글이 마이너스 42% 내렸다. 아마존은 72% 올랐다가 56% 내렸다. 335% 올랐다가 56% 내렸다. 테슬라는 무려 543% 올랐다가 70% 내렸다. 메타는 죽 썼다.
메타가 가장 어렵고, 자, 지금까지 테슬라가 급락에 폭락을 했다고 하는데, 트위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양호한 편이었다. 이거를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이 표 제가 만든 거예요. 차트도 제가 다운받아서 만든 겁니다. 캡처해가지고. 너무 감동적으로 대응해서, 테슬라 막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에서 컨퍼런스를 했어. 트위터의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다 했어요. 자, 여기서 5가지를 얘기했어요. 일론 머스크는 미아가 아니다. MIA가 아니다. 이 MIA가 뭐냐 하면 믹스 인 액션, 행동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건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너무 열중하고 집중하느라 테슬라 내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관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일론 머스크 말은. 그 다음에 테슬라는 어떠한 경제적 폭풍도 이겨낼 것이다. 테슬라 배터리 내재화를 위해서 리튬 정제소를 직접 건설하겠다.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때 우리는 다음 넥스트 기가팩토리를 짓겠다. 지금 예상은 뭐 캐나다나 멕시코 뭐 이런 데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텍사스에 테슬라 전력을 만들어서 배터리 팩을 충분히 만들 수 있도록 전력 저장소 뭐 이런 거를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조나 크라이더가 이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최근 목요일에 테슬라를 다루는 트위터 스페이스 토크에 참여하여 여러 주제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했다. 이 사람이 올린 거를 제가 여기 저거 딴 겁니다. 자, 일론 머스크 이진트 미아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MIA가 아닙니다. 몇몇 주주들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집중하는 것이 테슬라에서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고 걱정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중요한 테슬라 회의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저는 지난주 카타르 월드컵에서 돌아온 이후 시간 내내 중요한 회의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참석했다. 나는 MIA가 아니라는 거야, 테슬라에서. 또한 2025년경까지 더 이상 테슬라 주식을 팔지 않겠다. 앞으로 24개월 동안 주식을 팔지 않을 것이다. 2025년쯤이야 팔 수도 있다. 하지만 2년 내는 안 팔겠다. 지금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그 인수된 자금들이 있죠. 그 자금들을 저거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았다.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는 어떤 경제적 폭풍도 이겨낼 것이다. 테슬라는 다가오는 경제적 폭풍을 어떤 회사보다 더 잘 견뎌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폭풍 속에 있는 배라면 아무리 훌륭한 배라도 흔들릴 것이다. 공급망 문제라든지 사전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라는 폭풍가 오고 공급망 문제가 오고 중국 셧다운이라는 문제가 오면 아까 보셨다시피 대부분의 큰 기업들도 다 흔들린다는 거지.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잘 준비하고 있다. 자, 테슬라는 또 그 다음에 리튬 정제소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11월에 테슬라는 텍사스에 배터리 등급 리튬 정제소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으며, 커미셔너와 계획된 3억 6,500만 달러 규모의 공장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테슬라는 리튬 정제 초크 포인트, 리튬들이 부족한 그런 피크,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텍사스에 리튬 정제소를 짓고 있답니다. 정제소를 짓고 있는데 7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미친 짓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2년 안에 공장에서 물량을 얻을 수 있을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하고 수요 문제도 있는데, 낭비하지 않고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속도로 자본을 재배치한다.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있는데 너무 많이 말할 수 없다는 거지. 하지만 다음 기가 팩토리를 위한 위치를 선택에 가까워졌다. 제 생각에는 이거 뭐 캐나다나 멕시코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자, 다음은 테슬라 전력소, 테슬라 일렉트릭 인 텍사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테슬라는 최근 파웰 소유자가
가상 발전소에 참여할 수 있는 테슬라 일렉트릭을 텍사스에 출시했다. 이것은 테슬라와 텍사스 모두에게 중요한 이정표였다. 자,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가 직접 트위터에 나와서 방송 중에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했던 말입니다. 다음은 이제 테슬라 모델 Y가 그 노르웨이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판 비틀이 1969년에 가장 많이 팔렸대. 이 기록을 깼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모델 Y가 되었다. 자, 뭐 그 기사 내용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테슬라 모델 Y는 노르웨이 역사상 1년 동안 등록된 베스트셀러 자동차가 되었다. 소형 SUV는 1969년 폭스바겐 비틀이 세운 기록을 경신했다. 노르웨이에 도착하면 전기차가 많이 다녀서 굉장히 조용하다는 거죠. 도시에 소음이 거의 없다는 거야. 전기차가 많아서. 오늘날 모델 Y는 1년 내내 추운 날씨가 지배하는 북부국가의 도로에 운전하기에 이상적이기 때문에 노르웨이가 가장 북단에서 굉장히 추운 날씨잖아요. 그 날씨가 추운 지역에서는 배터리 효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없이 가장 많이 팔렸다는 거지. 이게 중요합니다. 내연기관 차량을 대체한다는 거지. 전기차가 굉장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 판매된 거에 자세히 보면 테슬라 모델 Y가 16,000대 올해. 이게 아직 뒤에 날짜 남았어요. 얘가 그 22일인가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날짜가 더 남아서 이것도 더 많이 팔리겠죠. 폭스바겐의 ID4가 11,000대, 스코타 엔야크, 뭐 그쪽 지역 말트 같아. 그죠? 노르웨이 메이커 같아. 7,500대, BMW iX 5,800대, 아우디 이트론 5,400대, 현다이 아이오닉 5 5,100대, 아우디 Q4 이트론 4,600대,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테슬라 모델 Y가 가장 많이 팔렸다. 자, 이번에는 모건 스탠리의 자동차 전문 애널리스트 아담 조나스의 리포트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테슬라에 대해서 가장 좀 잘 맞춘다, 잘 전망한다, 이런 애널리스트입니다. 아담 조나스. 자, 요거 보시면 이제 프라이스 타켓 목표 주가가 $330다. 아직도 막 $120까지 떨어졌는데 아니라는 거야. 얘 목표 주가는 아직도 $330다. 테슬라가 지난 3개월 동안 600조 원이 휘발유처럼 날아가 버렸다. 전기차의 대명사, 앰베서더가 대사잖아요. 대사, 그죠? 전기차의 대명사인 테슬라는 여기에 대해서 그 밸류에이션의 증가라든지 투자금의 재배치, 뭐 자산 정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지금 와서 갈아타야 될까요? 이 전기차를 다른 걸로 갈아타야 될까요? 뭐 이런 얘기잖아. 아니라는 거야. 뭐라고 썼어요? 우리는 buying opportunity, 매수 기회라고 본다. We view this as a buying opportunity, 매수 기회라고 본다. 뭐 여기서 뭐 제 발음에 대해서, 영어 발음에 대해서 이의 제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발음기어로 영어를 배운 세대입니다. 자, 소요 메리트라고 있죠. 소요 메리트가 이제 올해 말까지 테슬라를 인도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7,500 디스카운트 해준다. 이것 때문에 증시가 9% 떨어졌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 이유가 뭐냐면 내년 1월 1일부터 테슬라도 사면은 $7,500 보조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를 구매를 안 하고 기다릴 거 아니야. 보조금 받아서 하면 싼데. 근데 연말에 지금 만들어 놓은 차를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면 할인해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년 보조금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살려면 지금 사서 타라. 뭐 이 얘기예요. 거기다가 무료 슈퍼차저를 10,000마일에 해당되는 무료 슈퍼차저를 제공하면 얘도 $1,000 수준 된다는 거야.
그럼 지금 사면 8,500달러 디스카운트 해준다는 거지. 괜히 연초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거지. 테슬라 입장에서는 물건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2021년에 모델 Y 롱레인지가 48,000달러였다가 차가격을 자꾸 올렸어. 그래서 지금 65,000달러야. 65,000달러인데 지금 7,500달러 보조해준다 그랬죠? 슈퍼차저 1,000달러 보조해준다 그랬죠? 요거 합치면 58,400달러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올리기 전 가격 대비 아직도 19% 높은 가격이니까 마진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아직도 여전히 충분한 마진이라는 거지. 그 테슬라의 그 한 대 팔면 얻는 그 수익은요, 도요타 한 대, 도요타 8대 팔아도 얻는 수익과 같아. 그 대당 순이익이 굉장히 높아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테슬라에 죽으라고 공매도 치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We no longer want to be a short Tesla. 테슬라에 대해서 공매도는 안 치겠다는 거야. 더 이상. 진짜로 우리는 앞으로 스몰 롱 조금씩 상승에 베팅하겠다는 거야. 롱 포지션을 가져가겠다는 거지. 상승에 베팅하겠다는 거야. 공매도 이제 끝났다는 거야. 예. 공매도 소설은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거지. 우리 이제 배부르다. 시컷 먹었다. 공매도 쳐서 요번에 트위터 덕분에 잘 먹었다. 하지만 이제는 상승에 베팅해도 돈을 또 벌겠다. 뭐 이런 관점이에요. 좋겠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좀 요약하자 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중에 엔비디아, 테슬라가 가장 양호한 상태였다. 애플 빼고 여기는 오른 것도 없으니까 뭐. 일론 머스크 트위터 이용 컨퍼런스에서 의견을 밝혔는데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에서 사라진 게 아니다. 모든 회의에 다 참석했다. 앞으로 2년 동안 주식 팔지 않을 것이다. 테슬라는 어떠한 경제적 폭풍도 이겨낼 것이다. 준비가 완벽하다. 리튬 정제소를 2년 안에 건설해서 리튬 확보 전쟁에서 우리는 우위를 접할 것이고 배터리 내재화를 완성할 것이다. 차기 기가 팩토리를 건설할 건데 아직은 공개할 수 없지만 조만간 알려질 것이다. 그 다음에 전력 발전소를 설치하고 있다. 테슬라 일렉트릭을 텍사스에서 준비했다. 모델 Y가 스웨덴에서 1969년에 한 해 동안 비틀이 판매된 대수의 역사를 경신했다. 가장 많이 팔렸다. 모건 스탠리 자동차 애널리스트 아담 조나스는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는 여전히 340달러고 테슬라 지금 매수 기회다. 매수 기회. Buying opportunity. 소연 메리트라는 사람은 7,500달러 디스카운트 해주는데 이거는 내년 1일부터 정부에서 지급하는 7,500달러를 대체한 거야. 지금 차를 사면 이 7,500달러만큼 깎아주고 거기다가 슈퍼차저 10,000km를 할 수 있는 100만원 단위 1,000달러 수준으로 또 해줬기 때문에 8,500달러만큼 디스카운트 하는 셈인 거죠. 그래도 그동안 차 가격 올려놨기 때문에 요번에 내려도 2020년부터 차 가격은 여전히 높다.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종료했다. 이제는 롱 포지션을 취한다고 한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테슬라 팔아야 돼요? 아니죠. 구주주들께서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버티세요.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시면 추가 매수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 여유가 없으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버티는 수밖에 없죠. 세상이 전기차로 바뀌어. 전 세상이 전기차로 돌아가고 있어. 내연기관 차량 생산 안 한대. 근데 전기차 보급률이 미국의 전기차 보급률이 4%, 유럽은 12%, 중국은 15% 정도 돼요.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해. 이건 되게 패러다임. 최근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로 인한 그 잡음들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30달러 이상, 30% 이상 하락한 것 같은데 그 앞으로 2년 동안 그 짓 안 한다잖아. 2년 지나면 트위터도 좋아져. 왜? 트위터 대량으로 해고했거든요. 그 많은 인력을 갖고 온 트위터를 수지를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지. 그래 7,000명이다 5,000명짜리 하고 2,000명 갖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제가 테슬라 주주분들 위해서 테슬라 특집을 촬영했습니다. 테슬라 주주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